농업인이 행복한 농토피아를 만들어 드립니다. 스마트한 영농 지침서, 슬기로운 농장 경영 김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금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금융 전문 컨설턴트 신황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신황호 차장입니다. 신황호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또 컨설턴트로 나오셨으니까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요? 네. 그래도 평상시에 워낙 이제 또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네네. 오늘 또 어떤 우리 전문 농업인이 나왔는지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문 농업 경영인도 만나봐야 되겠죠? 박세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박세근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지금까지 나왔던 대표님들보다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이를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분이셔가지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26입니다. 야, 26. 야, 20대. 야, 말로만 듣던 정말 청년 농업인이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또 창농을 하셨고 성공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신황호 컨설턴트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박세근 대표는 부모님 밑에서 2년 동안 머슴 생활이라고 해야죠. 예, 일을 열심히 배웠군요. 열심히 배워서 올해 창농한 청년 농업인으로 기존 농장보다 2.5배 정도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처음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청년 농업인 박세근 대표의 슬기로운 농장 경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청년 농부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농부 박세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농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기 1200평짜리 온실에서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의 온실 농장. 자랑거리가 제법 있다는데요. 천창 재질은 불소필름이라는 특별한 재질이 사용이 됐고, 측면은 PC판으로 지금 측면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다양한 소재로 온실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잎사귀, 꽃, 그리고 열매. 아직 푸르스름한 열매의 정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 아, 배추 방울토마토. 맛 좋고 영양도 좋은 열매 채소죠. 열매가 보이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면 되죠. 저는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제가 키운 대추방울 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청년 농부를 만나러 간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곡면. 굉장히 큰 부지예요. 올해 처음 창농을 선언했는데요. 첫 도전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꽃 작업하고 있어요. 꽃 작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꽃이 너무 많이 펴서 상품성을 높이려면은 큰 열매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서, 이게 꽃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작은 열매만 맺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나온 열매 꽃들은 다 잘라주고 있어요. 세심한 관리 덕분에 잘 자라고 있는 대추방울 토마토. 아직 다 익진 않았지만 제법 씨알이 굵습니다. 1200평 규모의 온실을 혼자 관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저 토마토는 언제 수확을 해요? 가을에 합니까, 역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이번 작기 첫 수확을 할 것 같아요. 예. 기대 반 설렘 반. 청년 농부에겐 쉴 틈이 없습니다. 어느덧 오후 2시. 뜨거운 햇살이 대추방울 토마토 농장을 관통하는데요. 아야, 너무 뜨거워요.
점점 상승하는 내부 기온. 걱정이 깊어지려는 찰나 온실 천장이 움직입니다. 생육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인데요. 스크린이 완전히 닫히면 자연스레 그늘이 형성되고 온도는 내려가죠. 그런데 농장 어디에도 박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실에서 낯익은 얼굴 발견. 대표님, 뭐 하세요? 온실 안에 내부 환경 그래프 보고 있었어요. 지금 내부를 한 20도 유지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추워갖고 18도까지는 떨어졌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정글에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추워지면은 뭐 난방을 해줘야 돼서. 온실 농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스마트팜 장비들이 온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온습도 센서인데 이게 온실 전체 온도와 습도를 이제 컴퓨터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센서예요. 이 작은 기계가 온실 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주고요. 천장에 있는 유동팬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천장 개폐도 자동으로 가능하죠. 이 정도면 정말 똑똑한 농장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코코피트에 물이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고 있어요. 코코피트가 뭐예요? 코코넛 껍질로 이루어진 배지고 보통 앞면이나 코코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수경재배 배지로 코코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청년농부 박 대표는 수경재배를 선택했는데요. 흙 대신 물과 수용성 영양분으로 만든 배양액으로 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팜답게 설정값에 맞춰 배양액도 자동으로 공급되죠. 역시 스마트팜 강점이 있어요. 그죠?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아무래도 자동화로 온실이 운영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더 여유가 생기고 훨씬 많은 생산량이 나와서 소득에도 안정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팜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그때 만난 컨설턴트와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실 아무래도 컨설팅 하시다 보니까 온실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뭐 자재가 어떻게 뭐가 들어갔나 아니면 사실 이 온실 형태도 추천해 주신 분이 컨설턴트님이세요. 그날 저녁 박 대표의 퇴근은 아직인데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세근아. 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누구예요? 네. 접니다. 야, 영상통화가. 다른 교육 인증받는다며. 네, 지금 교육은 들었고 이제 인증 절차만 남았어요. 네, 그럼 언제쯤 인증이 나올 것 같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네. 금방 나오겠네. 네. 저 이번에 박스 디자인 새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한번 보여줘 봐봐. 한 4가지 정도 지금 생각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4가지 일단 생각 중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봤던 컬러풀한 거보다 디자인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봤어. 이게 정수영 내 거 같이 생겼더라고요. 여기랑 차장님 미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농장들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네. 제가 전화하기보다는 먼저 전화가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어떤 것들 좀 전화하세요? 저번에 태풍 왔을 때는 뭐 피해 없었는지, 뭐 비 많이 왔을 때는 뭐 온실에 문제 없는지 뭐 이런 거
해주시고 평소에는 그냥 뭐 경영 관련해서 판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야, 뭐 농장 규모도 규모입니다만은 우리 신황호 컨설턴트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그죠?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 통화를 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나누시고 박스 디자인도 받으시고 굉장히 돈독한 것 같은데 네. 박 대표님 뭘 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GAP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AP는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후 판매까지 관리하는 그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뭐 인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박세근 대표만의 브랜드를 가지기 위한 그 포장 디자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도 온라인 판매나 이 개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고객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그 포장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원래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워낙에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컨설턴트님들께서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고 영상 통화하는 건 좀 처음 뵈가지고 네. 두 분이 진짜 대단하게 동독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컨설턴트님께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고민을 같이 해주신다는 거. 고민을 같이 해준다. 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예.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뭐 선배님들 한테 좋은 사례나 아니면 좋은 정보들 있으면 전화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친형 같은가요? 아니면 친아버지 같은가요? 삼촌 같은가요? 형이죠. 형이죠, 형? 네. 예. 많이 도움 주셨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박세근 대표가 열심히 준비하는 걸 저는 그냥 옆에서 코멘트 해주고 뭐 이 정도밖에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래도 언제부터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세근 대표가 초기 설계부터 해서 완공까지 그리고 지금 사후 관리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예.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야, 진짜 가족처럼, 친형처럼 네.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브로맨스 굉장히 부럽기도 하네요. 자, 우리 박 대표님 같은 청년들을 위한 또 자금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농업계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거. 예. 전문 학교를 이제 졸업해야 되고. 네, 그리고 투자 및 상환 계획이 들어간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예. 온실 설계 관련한 거는 컨설턴트님이 이제 온실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하다 보니까 설계나 뭐 자재 같은 거는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해결을 했고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 요청을 하셨고. 예. 이게 네. 제대로 자금 지원을 받으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은 건가요? 박세근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 농업계 관련된 고등학교나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정부가 지정하는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모두가 그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청년들의 창농을 위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이어도 그리고 중년, 노년이어도 스마트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박세근 대표님에게도 하지만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박 대표의 농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여기도 대추방울토마토 온실이 있습니다. 바로 박 대표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농장인데요. 이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이 또 따로 있군요. 네. 예. 지금은 수확으로 한창 바쁠 때죠. 본인 것도 운영하고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고. 네, 이제 제 거는 아직 수확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부모님 수확하시고 계셔서. 예. 그래서 토마토가 뭐 힘이 없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터진 게 왜 이렇게 많아? 빨갛게 익어 힘겹게 매달려 있는 대추방울 토마토들. 심지어 쓰러져 있는 줄기들도 여러 보입니다. 생기 없이 축 늘어졌는가 하면
수확하기도 전에 터져버린 열매도 있죠. 이파리를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자르니까 열매가 파란 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닿기만 해도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물이 너무 많으니까 터지는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일기도 너무 일교차가 심하잖아. 그러게 아들한테 좀 아들이 시키는 대로 진작에 했으면 이렇게 안 터지잖아. 말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잘 따를게. 진작 박 대표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박 대표님께서 이렇게 가끔 오셔서 농장 살펴주시고 뭐 가르쳐주시고 그러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많이 배우고 경험도 축적돼 있어서 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뿌듯하대요. 진짜 웃는 모습 두 번째로 보네요. 이제는 수확한 대추방울 토마토를 포장할 차례. 야, 맛있겠다. 저게 씹을 때 탱글탱글하고 진짜 달잖아요. 네. 아, 맛있죠. 몸에도 좋다고 그러고. 아들이 얘기해 주는데 잘 하니까는 토마토가 시간이 좋지. 모양도 이쁘고 와, 이 정도면 모양도 크기도 빛깔도 합격. 박 대표님이 그 스마트폰 농장 건설한 거에 있어서 관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누가 관계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본인이 반대하시고 저렇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네. 주세요. 처음에는 주위에서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아갖고 온실 안 좋다고 하지 말라며. 그렇게 얘기는 유리온실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못 짓는다고. 유리온실 안 좋다고. 그래, 이럴 때 다 얘기해야 돼. 술이 없으니까 근데 창원까지 데리고 갔다 왔잖아. 했으면은 땅까지 해주지 않았을 텐데 여기 넓히지 않았을 텐데. 다 짓고서 사놓고. 쌓인 게 좀 있으셨네. 처음에 짓지 말라고 했잖아. 유리온실이라는 게 저희도 경험을 못 해봤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 창출이 얼마나 될지가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달이 쭉 피고 잘 정도 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스럽게 스마트팜을 도입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부모님 농장보다 2.5배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부모님 농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땄을 때가 한 30톤 정도 나왔는데 제가 저번 작기에만 37톤을 땄어요. 이번 작기 목표가 한 40톤 정도 잡고 있어서 한마디로 박 대표의 스마트팜이 한 작기 만에 부모님 농장의 연평균 생산량을 넘어선 겁니다. 거침없는 열정과 패기로 전문 농업 경영인을 꿈꾸는 박 대표. 최근 들어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는데요. 컨설턴트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온실을 짓고 계속 일을 하면서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옆에 한 3,000평 정도 새로 온실을 지어서 한 연매출 10억 이상 해보는 게 지금 목표예요. 야, 이렇게 쭉 보니까 탄탄대로를 좀 걷고 있는 박 대표님인데 그 위기가 다름 아닌 부모님이셨군요. 네. 예. 아, 근데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반대하신 게 괜히 반대하신 게 아니고 걱정스러우니까 처음엔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평소 말투가 원래 저렇게 좀 여유 있으신 거죠? 네, 충청도 분이시라 그런지. 그죠? 예. 아주 느긋하시고.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괜히 정감이 갔어요. 예, 저도 대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럼요. 잘 알죠. 예. 우리는 근데 그런 말투는 또 잘 안 쓰잖아요. 네. 부모님 세대들이나 좀 쓰시지. 네, 맞습니다. 예, 예. 야,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부모님 농장보다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무려 2.5배의 생산량을 늘린 건데 그렇다면 이제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목표가 연매출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제가 부모님 농장에서 일할 때는 한 1년 매출 6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예. 저는 지난 작기에만 1억 2천 정도 나왔고요. 오, 올랐어. 올해 매출 예상은 목표로 하는 게 이제 부모님 농장이 한 4배 정도 되는 한 2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조만간 목표치 세우겠는데요. 이게 세 번째로 웃네. 세 번째로 웃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단계적으로 탄탄하게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자, 가능성으로 무장한 박세근 대표의 스마트팜. 총 사업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었나요?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 들었는데요. 예. 제가 그 박세근 대표가 창동한 스마트팜 온실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모델이에요. 예. 기존의 그 비닐 온실보다는 더 견고하고 그리고 유리 온실보다는 이 저비용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그 중에 건축비 그리고 내부 시설 비용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유리 온실보다는 좀 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온실 공사 비용 8억 2천만 원, 환경 제어 시스템 1억 8천만 원, 총 10억 원이 투입되어 박 대표의 스마트팜이 탄생했는데요. 견고하고 효율적인 불소 필름 온실 농장, 배양액이 자동 공급되는 수경 재배 시스템,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이 정도면 기존 농장보다 훨씬 좋아진 스마트 농장입니다. 10억이라는 지원금이 정말 알차게 사용이 된 것 네네. 같은데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상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리는 최저금리이고요. 5년 동안 이자만 내는 5년 거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6년 차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이자는 한 1,000만 원 정도이고요. 원로 나눴을 때는 8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스마트팜 지원을 받더라도 자기 분담금이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얼핏 계산해 보니까 박 대표님은 거의 전액을 지원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 투자 자부담이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시설 자부담을 확보하다 보면 대부분 청년 나이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시설 자부담 외에 들어가야지 되는 예비 비용 그리고 초기 운전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 농업인들도 그런 자금 정도는 확보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근 대표 같은 경우는 예비 비용으로 뭐 전기 이입비, 인터넷 설치비 이런 것들에서 공사 전에 들어가는 예비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초기 운전 자금을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박세근 대표님에게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부모님 농장에서 일할 때는 한 명이 지키고 있었어야 됐어요. 온도 확인을 시간마다 해줘야 됐었고, 근데 지금 온실에서는 볼 일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가서 볼 일도 보고 부모님이나 지내는 시간도 더 많아져서 더 좋습니다. 야, 부모님도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네. 예, 뭔가 본인들만의 시간도 챙길 수가 있고 네. 알아서 또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표님들이 입을 모아서 해주신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늘어서 좋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항호 컨설턴트님, 청년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 대출은 보조 사업이 아닌 융자 사업으로
시설에 의해 그리고 온실에 의해 그리고 장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그 식물 공장 형태의 스마트팜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차 산업기술로 더욱더 똑똑해진 농장, 농업인들을 위한 금융 컨설팅, 슬기로운 농장 경영. 오늘도 역시 많은 정보 얻으셨죠?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